K9 거부했던 영국, 독일. 영상 공개 화들짝. 독일 자주포 반동 조작 들통났다. K9과 비교 영상 뜨자 한러브콜 폭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은 14에서 16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 2024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글로벌 베스트셀러 K9 자주포의 자동화 성능 개량 버전인 K9A2를 처음 선보이고 성능이 향상된 다목적 무인 차량 등을 선보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선다. K9A2는 탄약 및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고 포탑 자동화를 통해 운용 인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또한 기존 철제궤도 대신 복합 소재를 활용해 진동과 소음을 대폭 줄였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9월과 올해 4월 미 육군 유마 사격장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과 기동 시연을 통해 미 육군이 사용하는 포탄과의 호환성을 증명한 바 있으며 올해 4월엔 미국이 개발한 엑스칼리버 사거리 연장탄 발사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방산법인 마이크 스미스 법인장은 K9은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자주포 솔루션으로 장거리 활력 성능은 물론 유무인 복합운용 기술 적용도 가능해 미 육군의 요구 성능에 가장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 육군용 차륜형 자주포 콘셉트 모델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차량은 미국 맥트럭사의 트럭 차체에 K9A2의 자동 포탑을 얹은 형태로 미 육군의 차륜형 자주포 도입 추진을 겨냥한 모델이다. 이번 전시회에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신형 다목적 무인 차량 그런트의 실물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기존 아리온 스맷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항속거리는 290km로 기존 아리온 스맷 대비 3배가량 늘어나며 적재 중량은 1.5배 이상 늘어난 900kg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나시스템은 통합전장 시스템과 실시간 유지 보수 정비 플랫폼 등을 전시하며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옛날 무기 또 쓴다. 장난인 줄 알았더니 장난 아니었던 이유는 박수찬의 군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첨단 무기를 갖춰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던 개념이었다. 스텔스 전투기 F-35를 비롯해 각국에서 구상하는 6세대 전투기, 음속의 수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첨단 무기가 전쟁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이 같은 추세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오랫동안 썼던 무기를 다시 쓰거나 예전에 개발된 무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첨단 기술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신무기가 국가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지, 전장에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셈이다. 때에 따라선 오래된 무기도 오케이 거액을 들여 무기를 도입할 때 가능하면 신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행보도 있다. 중고 무기를 쓰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국방부는 26일 현지 시간 덴마크 정부와 F-16 전투기 구매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F-35를 도입하는 덴마크는 기존의 F-16을 퇴역시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이 가운데 24대를 7억 달러에 도입한다. 최종 구매 계약은 다음 달에 체결된다. 2015년 프랑스산 미라지 전투기를 퇴역시킨 아르헨티나는 초음속 전투기를 운용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제프-17을 제안하고 나섰다. 신형 기종인 제프-17을 제안한 중국은 수출에 제약이 거의 없는 수준의 항공 무장 및 센서 패키지도 제공했다.
이때 제한된 가격은 12대에 6억 6천만 달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에서 쓰던 F-16은 1981년에 미국에서 생산된 초기형이다. 43년간 쓰였지만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거쳤다. 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M-9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얻었고 소프트웨어 등이 향상됐으며 수명도 연장됐다. 새 전투기를 사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 세계에서 쓰이는 F-16과 성능 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 기체 24대를 중국산 제프-17 12대 도입비로 구입할 수 있다. 훈련, 유지 보수, 물류 등 항공기를 40년 동안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도 포함된다. 아르헨티나로선 중고지만 검증됐고 저렴하며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F-16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스웨덴 사부가 만든 그리펜 전투기 14대를 운용하던 헝가리는 최근 4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직후 사부는 2035년 이후에도 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그리펜의 장기 운용을 보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F-16과 그리펜은 오랜 기간 운용되면서 전투 기능과 기술이 검증됐고 전천 후 작전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투기가 담당해야 할 모든 종류의 임무에 곧바로 나설 수 있다. F-35처럼 새로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기종은 다양한 기능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 전투 기능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국가로서는 부담스럽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전천 후 전투 능력을 최단 기간 내 최대한의 수준에서 발휘하는 것이 중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F-16과 그리펜 도입은 적절한 선택인 셈이다. 작전 환경에 따른 선택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고강도 안보 위협에 직면했거나 국방비에 상당한 지출이 가능한 국가는 F-35처럼 최첨단 무기를 구매해서 주변국 위협에 맞서야 한다. 반면 안보 위협이 크지 않고 경제 규모가 작아서 국방에 많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나라는 첨단 무기 도입이 어렵다. 이들 국가에는 성능 개량이 충분히 이뤄진 중고 무기나 개발된 지 오래된 장비가 가성비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쟁터에서 잘 쓰는 게 중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무기는 전략적 측면에서 큰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전에서 제대로 활약하면서 실적을 쌓아야 억제력이 작동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문이 제기되고 구식 무기에 자리를 내주는 일도 벌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전차 수천 대를 잃었다. 지상전을 치르기 위해선 신형 전차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정작 러시아군은 최신형인 T-14 전차를 투입하지 않고 있다. 2015년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서방 측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미국과 유럽은 기존 전차의 성능 개량에 만족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러시아가 최신 전차를 선보인 것이다. T-14는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가 개발해온 신형 주력 전차다. 최대 시속 80km로 달리며 차체 앞쪽에 탑승한 병사가 무인 포탑을 원격 통제할 수 있다. 대전차 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동방호 체계와 최첨단 센서 등 첨단 장비도 갖췄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14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능만 놓고 보면 T-14가 공격력과 방어력 등 전차의 핵심 성능 측면에서 다른 전차들보다 더 강한 위력을 전장에서 발휘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셈이다.
막대한 예산과 더불어 11년의 시간을 투자해 첨단 전차를 개발해놓고도 전쟁터에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T-14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옛소련 시절 만들어진 구식 기갑 차량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옛소련이 비축했던 전차와 장갑차 수만 대를 넘겨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일부 수량이 우크라이나, 체첸 등에 제공됐지만 대부분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쟁 초기 투입했던 T-72, 80, 90 전차 수천 대가 파괴되면서 구식 기갑 차량들이 일선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1948년에 개발됐던 T-55 전차, 1960년에 처음 양산형이 등장했던 T-62 전차를 재생하고 수리해서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고 있다. 아프리카, 수단 등 일부 후진국에서만 쓰이는 구식 전차가 다시 원개발국인 러시아에서 실전의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